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필 이날에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는 이 말이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4.3 사건을 김일성이가 지령하고 지도했다는 말도 그러면은 잘못된 것인지, 자기가 잘한 일을 해놓고 주변에서 압박을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과 당원분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죄라고 했어요. 사과보다도 더 나간 겁니다. 사죄.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할 말을 했고, 지금까지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가장 성실하게 했으며, 김정은 세력, 종북 세력과 싸우는데 가장 논리적이고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좀 보좌관들이 불평이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언론이 태영호 의원의 잘못인 것처럼 보도할 정도니까 반공 자유투사였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이 사죄한다고 한 것은 물론 본인의 마음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분위기를 만든 이 국민의힘, 특히 김기현 체제가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다음 차례는 최고위원이 사퇴했으니까 그것도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할 최고위원을 사퇴시킨 김기현 대표 차례가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일의 발단은 4.3 사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에 있던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좌우불문하고 양민들이 많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4.3 남로당 무장폭동은 김일성이가 지도했다, 그렇게 북한에서 배웠다 라고 한 태영호 의원을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공격하는 이유는 김일성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를 했다는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불길한 어떤 예감을 갖게 됩니다. 태영호 자리에 김기현을 놓을 수도 있고, 태영호 자리에 윤석열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현, 윤석열이 불리해지면은 이 국민의힘은 좌파와 손을 잡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의 면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전하는 밑에 조선일보 댓글판은 또 전혀 달라요. 국민의힘과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여기
조선일보 댓글 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보수 세력인데 태영호 의원을 감싸고 김기현을 규탄하는 글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진정한 여론은 무시할까요? 왜 기자들이 쓰는 대로 따라갈까요? 바로 주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권 세력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 근성이란 건 뭐냐?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죠. 주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죠. 다른 사람 중에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좌파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김일성 세력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국민의힘은 김일성 세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김일성 세력이 가장 미워하는 태영호를 제물로 바친 거죠. 인신공양한 거죠. 조선일보 댓글에 좋은 댓글을 항상 다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선진한국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한국이라고 이분은 항상 한자를 씁니다. 사퇴해야 할 자는 바로 김기현이다. 원래 당대표감도 안 되는 자를 윤석열이 억지로 만들어 놓았지. 윤핵관들이 공작해가지고. 그러나 김기현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 한 일이 오직 우파 죽이는 것뿐이다. 이준석은 내부 총질해서 내쫓더니 이제 김기현은 아예 내부 학살을 하는구나. 정말로 한심한 우파 정당 국민의 짐이다. 민주당을 봐라. 진짜 범죄자인 이재명 조국도 총선에 나갈 수 있게 공천 룰을 바꿔서 감싸주고 도와준다. 정반대로 국민의 짐은 아무 죄도 없는 자기 편을 죽이기에 바쁘다. 내는 총선에서 어느 편이 이기겠나. 나도 우파의 배신감을 느끼는데 말이다. 태영호를 결국 사퇴시키도록 자진 사퇴 형식을 빌었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사퇴시키도록 한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김일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김일성 세력, 남북한에 걸쳐 있는 김일성 세력, 남한에는 김일성 세력의 핵심인 주사파 출신들이 지금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이 선동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을 지키는데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김일성 세력과 손을 잡고 태영호를 사퇴로 몰고 갔습니다. 즉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세력과 싸우는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새누리당 안에서 그 김정은 우호 세력과 손을 잡고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그 구조와 딱 일치합니다. 태영호를 몰아낸 구조와 그리고 박근혜를 몰아낸 구조는 비겁한 보수 세력이 반역 세력화 해가지고 좌파와 손을 잡고 자당 대통령 또는 자당 최고위원을 몰아냈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교 안보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은 내년 총선에서 실패해가지고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은 틀림없이 지금 태영호를 최고위원직에서 몰아냈던 그 세력은 좌파와 손을 잡고 윤석열 탄핵에 나설 것이다 하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집권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김일성 세력과 싸우는 투쟁 정당이어야 하는데 이 정당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겁해가지고 국가적 진실을 포기하고 불복을 하면은 그 다음 나타날 사태는 상당히 끔찍합니다.
오늘은 태영호가 물러났지만은 언젠가는 김기현이 물러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뒤를 따르지 않게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정을 좀 살펴가면서 제대로 된 역사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남북한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체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역사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금 역사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역사 전쟁에서 지면은 권력을 넘겨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